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오히려 계약자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보험사가 가입자의 장애가 확정이 됐는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현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와 이 문제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리하면 희귀병에 걸려서 장애가 확정됐는데 이 가입자가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르니까 지금은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장애보험금으로 해가지고 치료보험금을 매년 주도록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치료보험금보다 사망보험금이 훨씬 작기 때문에 치료보험금은 한번 결정되면은 10년, 20년 확정된 기간을 다 채워서 줘야 되니까 고액의 보험금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사망하게 되면은 보험금이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을 때를 기다리는 좀 비인도적인 지금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살 때부터 근육이 굳는 희귀병을 앓던 이모군은 2014년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군은 1살 때 삼성생명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부모는 장애가 확정되면서 보험사에 재활 치료 자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병이 악화돼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1급 상태에서 문제는 없으시면 네, 그러면 보험을 지급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영구적으로 고착이 돼야 되는데 계속이 진행이 돼서 사망이 이르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고착이라는 단어는 없고 보험회사 삼성생명 측에서는 판례 2건을 기준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뇌중앙이라든지 그런 급삭스러운 질병에 의해서 바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 예를 들었고 저희 애는 장애진단 1급 받은 시점이 벌써 1년 8개월이나 기간이 지났고 그리고 지금 상태를 저희 근거로 해가지고 보험을 청구를 한 건데 엉뚱한 판례를 제시하면서 보험을 거절한 겁니다. 주치의들도 이군의 생존 기대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장애 상태도 고정됐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대 주치의 3분이 공동 협진한 진료기록에서도 보다시피 단시일 내에 사망할 수가 아니다라는 진료와 소견서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취재진에 최근 제출된 주치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약관상 장애에 해당하는지 재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얘기를 나눠볼까요? 1살에 상해보험에 가입을 했고 14살에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논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지금 화면 보니까 그 장애 상태가 진행 중이다. 고착되지 않고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1급 장애보험금을 줘야 될지 사망보험금을 줘야 될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약관에 보면은 장애보험금은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고착이 안 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판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 1급보다는 사망보험금이 훨씬 작기 때문에 작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약관에 장애 1, 2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주치의의 진단서까지 있는데 이런 증명 내용들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주치의 진단서가 이미 장애가 굳어졌다고 입증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받아주는 거죠? 보험사는 그 장애 진단서가 환자 편에서 환자한테 유리하게 끊어진 것이라고 자기네가 판단을 해서 자문의의 자문을 받겠다든지 또는 제3병원에서 진단서를 다시 받아보자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와서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입자가 의뢰한 의사와 보험사의 자문의와 의견이 다르면 누구 의견을 더 우선합니까? 그건 보험사가 일단은 보험금 지급에 칼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또는 법정에 가서 소송으로 가면은 제3병원에서 진단서를 다시 받읍시다 해가지고 제3병원을 지정해서 다시 이 진단서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3병원 지정은 누가 합니까?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대개 제3자가 지정해서 법원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진단서를 받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금융 소비자 일을 하시니까요. 이런 예. 사례가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다른 예. 보험사도? 다른 대형 보험사도 저희가 접수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기가 장애 1급 상태로 다쳐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것을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서 지급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할아버님은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뇌졸중에 걸렸는데 거의 이제 반신불수가 돼서 그 상태에 빠졌었는데 그런 경우도 제1급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돼 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지 자녀가 지금 장애가 확정됐는데 계속 진행돼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니까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만약에 암이라면요. 예. 2기, 3기라면 그러면 이런 논리로 보험사는 예.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지금 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나올 이 논리가 맞다면요? 예. 상품마다 다른데 지금 이러한 사례들은 주로 재해보장 상품에 해당이 되고요. 네.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이 진단이 확정이 되게 되면 확정 진단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암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품들이 없습니다. 네. 예. 이 밖에 또 보험 분쟁과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노후 대비로 2개의 암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한 50대 주부인데요. 2013년도에 난소에 암종이라고 진단받았어요. 500만 원이 넘는 암치료비가 가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 문의를 했더니 보험 가입 금액의 10%만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부가 진단받은 난소 종양은 암 초기 단계로 약관에 따라서 질병 분류 D코드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암은 다 같은 암인 줄 알았지. 누가 뭐 D코드인지 A코드인지 그걸 구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 40대 여성은 3년 전 변액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 보험료가 남편과 자녀들 몫까지 981만 원, 13개월간 1억 2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보험료를 못 내게 되자 보험사는 해약 환급금이라며 단돈 205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런지 알았으면 제가 이 보험을 말로 가입을 합니까? 1년이 지나면은 무조건 50% 이상은 찾을 수가 있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 보험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랬어요. 김 씨의 항의를 받고 2천만 원을 내줬던 설계사는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낸 보험료의 절반을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암이라도 질병 분류 번호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진다. 근데 이거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놓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상품에 요즘 암보험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외감, 일반암 이렇게 구분돼 있어가지고 소외감인 경우에는 상피내암, 피부암, 갑상선암, 뭐 경계성 종양 이런 것은 전부 다 소외감으로 분류돼가지고 일반암이 100%를 준다면 소외감은 여기서 나온 대로 10%나 20%를 주고 맙니다. 요즘 많은 그 갑상선암이 코드 번호가 C73입니다. 이 갑상선암은 바로 림프절 옆에 있기 때문에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갑상선암은 20%만 주고 림프절암은 100% 보험금을 다 줍니다. 그 약관에 그렇게 돼 있는데 C73 림프절 암으로 진단서를 제출을 해도 보험사는 그게 전이됐기 때문에 갑상선에서 전이됐기 때문에 20%만 받아라 그래가지고 여태 계속 20%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림프절암 C77 코드를 받은 소비자들한테는 100% 지급하도록 최근 결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변액 종신보험 사례도 나왔는데 워낙 소비자 민원이 많은 보험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험료를 1억 원 가까이 1억 원 넘게 냈는데 그렇습니다. 보험금이 1,000원도 안 나옵니까? 205원. 물론 중간에 해지했지만. 그 1년 조금 지나서 그런데요. 이 경우는 그 종신보험이 기본적인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와
저축만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축하는 그런 기능이 없는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성으로 많이 판매를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전부 다 위헌법률로 쓰였고 더군다나 해약했기 때문에 해약공제를 해가지고 설계사들한테 지급된 수당을 소비자들이 찾아가는 준비금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제로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한데 예. 과연 내가 100% 이해했는지도 의문될 때가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약관을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다고 해서 그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약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가 읽어도 잘 모르고 모호한 경우가 많고 또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그런 보험약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현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